2021년, 자, 바로 가장 최근이죠. 국가직 9급 문제 15번 해볼까요? 고전시가예요. 자, 여기 보면 시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자, 여기서 없은 이요, 없은 로다, 없은 이요, 없은 로다. 자, 이게 시어로 보면 반복이고, 그리고 문장 구조로 보아도 구조 반복이에요. 이럴 때 단어 2개 이상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반복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대구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구와 반복으로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거는 한 단어로서 없은 반복, 뭐 이요 반복, 로다 반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크게 문장으로서 이렇게 말이 없는 청산이요, 그리고 모양 없는 유수로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한 번, 좌우로 2번 이렇게는 대구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구법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대구 할 때 구는 뭐다? 시어 2개 이상. 시어 2개 이상이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그게 대, 이렇게 나란히 나오거나 위아래로 나오거나 그렇다는 거죠. 양아 양아 조이를 주마, 봤죠? 그게 사실은 맞춤법이나 표기 안 맞잖아. 자, 그게 바로 시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이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 국가직 9급 최근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오리를 잘라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슉슉슉슉슉 어디다가 뭔가를 막 긴 천을 넣는. 그랬다가 어른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 되면 굽이굽이 펴리라. 굽이굽이 뭔가를 술술술술 또 푸는 모습. 그래서 서리서리와 굽이굽이 모두 의태어입니다. 자, 아니 왜 의태어만 있어요? 의성어는 예시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의성어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딸랑딸랑 이라고 소리가 나는 거, 야옹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동물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시에서는 이제 의성어가 기출에 나온 적은 없었네요. 그럼 비유부터 볼게요. 비유 누가 몰라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 잘 봐봐. 여러분, 비유랑 상징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굉장히 정확히 비유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상징 가지고 비유라고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자, 상징을 찾으라고 했는데 비유를 가지고 이거 상징 아니냐? 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유와 상징의 차이는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학에서 보던 벤 다이어그램이야. 자, 비유와 상징의 차이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이 부분을 봐야겠지? 그럼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바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개념이에요. 원관념, 보조관념. 자, 원관념은 이제 시인이 화자를 통해서 정말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본질. 그리고 보조관념은 이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과 도구가 있을 때 비유는요, 시 안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모두 노출합니다. 모두 보여줌. 근데 상징은 그러지 않아요. 상징은 무엇만 보여주느냐? 보조관념만 보여줘. 그러면 뭐가 더 판단하기 어려울까? 당연히 상징이 더 어렵지. 왜? 원관념이 뭔지 안 알려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 상징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시 안에 원관념이 있습니다. 찾아서 연결선만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유와 상징의 차이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모두 보여주고 연결을 시키는지 아니면 숨겨두고 맞히게 하는지. 예, 요게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무생물이 사람인 척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류법과 의인법을 쉽게 헷갈려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우리 이번에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겹친 원입니다. 맨 바깥에 무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이 있어요. 자,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죠. 무생물이 생물인 것처럼 표현을 한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화류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 그러면 생물처럼 표현한다 해서 활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살활. 사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생물이 만약에 감정을 가진 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화류를 건너뛰고 우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위가 생각한다. 생각하는 바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화류가 아니라 의인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의인이야. 자, 그 다음에 생물인데 인간인 것처럼 하는 건 동물이나 식물이 감정을 가졌거나 그리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연상법. 여러분, 연상법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너의 눈 속의 구름. 구름에서 꿈. 솜사탕. 이 뒤집자. 구름, 솜사탕, 꿈, 동심. 안 적어도 돼. 나 막 한 거야. 연상이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눈을 봤는데 눈 속에 구름이 들어있었거든. 구름이 솜사탕 같더라고. 그래서 난 동심이 생각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연상 이유가 있어? 뿅뿅뿅뿅이잖아. 자기 마음대로잖아. 이게 연상이고, 연상과 흔히 헷갈리시는 게 연쇄예요. 여러분, 연쇄는 형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돼. 너의 눈 속 구름. 구름은 뭐 예를 들어 솜사탕을 닮았지. 솜사탕은 동심. 이렇게 2번씩 말해야 돼. 이렇게 2번씩. 그래야 연쇄법이야. 연상을 연쇄법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제가 말한 것처럼 너의 눈 속의 구름, 구름 속의 솜사탕, 솜사탕의 동심, 동심은 이렇게 가면 자, 원숭이 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렇게 해야 연쇄. 연상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말해도 돼.